네, 두 번째 주제는 이른바 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넉 달째가 됐습니다. 설 명절도 지났지요. 그 효과와 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인정 전라북도 의회 의원, 한우협회 박일진 전 사무국장, 그리고 일부에 이어서 박대식 교수 그리고 이승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다. 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부터 성공을 속단하기 힘들다는 전망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서민 경제에 불똥이 튀고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축산과 화훼업계, 요식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너무 엄격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정청탁금지법 넉 달, 그 효과와 개선 방향을 들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란법 시행된 지 넉 달 됐는데요. 이게 이 법의 애초 취지인 이제 부정부패 해소, 척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걸 살펴볼 수 있는데 좀 참고가 될 만한 최근의 그 조사 결과가 있어서 잠깐 화면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연수원에서 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말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대상의 이 85%가 이른바 이 김영란법에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이 선물이나 부탁이 이제는 부적절할 행위라는 걸 인식하게 됐다. 이런 응답도 71%였습니다. 좀 참고가 좀 될 만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국민의 상당한 그 공감대는 얻고 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일선 생활해 보시면서 또 여러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들으시면서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최 의원님? 예. 네. 이 9월 28일 날 시행이 되었어요. 예. 이제 4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이 법의 가장 큰 취지는 직무의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 수술하면 법에 걸린다라는 점과 예. 또 금품 수술을 하지 않아도 부정청탁을 하게 되면 법에 걸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요 예. 맹점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공직자들이 식사를 할 때에도 직무에 관련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게 되고요. 예. 또 식사의 비용이 얼마가 수요되는지 서로 나누게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들어왔던 청탁이나 뭐 그 외에 민원성 부탁 등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공정한 기회 안에서 정의롭고 또 정당한 사회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예. 또 반면에 예. 우리 요식업계나 화훼업계, 한우업계, 인삼업계에 예. 대해서는 아주 큰 타격을 예. 주고 그 있다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있죠. 하고. 예. 어찌됐건 지금 풍경은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고요. 예. 그럼 박 교수님도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십니까, 생활하시면서? 예, 뭐 저희 학교에서도 과거에는 학생들이 뭐 커피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게 거의 예. 가끔 있었는데 그런 게 거의 사라졌고 예. 또 제가 이제 접해본 그 관급공사를 하는 업자들이라든지 하청업자 이런 분들은 드러내놓고 좋아하지 못하지만 아주 좋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 원청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어떻게 이게 선물이 어떻게 진화해서 변화할지는 모르지만 예. 현재로서는 아주 좋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이승환 기자도 뭐 취재해보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느낀 게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설 명절 때 대형 유통업체들이 반송 물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 시행 전이었지만 예. 심리적으로는 이 법의 영향을 좀 받았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나 예를 들면 금융권에서
그 관공서를 대상으로 기존에 해오던 인사치레나 그 선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그래도 예전에 그 관행대로 보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관가에서는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몸조심을 하던 시기다 보니까 예. 대량으로 이제 수령 거부를 했던 사례들이 많아서 예. 그 돌아온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설에는 아예 그런 그 관공서 선물이라든가 이런 물량 자체가 대형 유통업체 많이 줄어버렸고 예.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2, 3만 원대 아주 저가여서 예. 이제는 반송 물량이 상당히 없어져서 이쯤 되고 나니까 이제 주는 쪽이나 받는 쪽에서 예. 이 법에 조금 취지에 익숙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이제 주고받고를 좀 않는 것이 서로 조금씩은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법 시행되고 이제 넉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반짝하는 일시적인 효과냐 아니면 이게 좀 지속될 우리 문화로 좀 정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 여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게 무언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게 하고 예. 그 부담이 결국은 공정한 기회를 깨트리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을 좀 바로 잡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법이 정착이 되면 사실 우리의 토속적인 어떤 관습적인 문화들이 관행들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은 분명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조금씩이나마 그 싹은 좀 트고 있다 이렇게 좀 그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그 이 법이 시행되면서 얘기가 많았던 게 우리 이제 그 농축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서민층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이 법 좀 부작용이 너무 큰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이 자리에 박일진 한우협회 전 사무국장께서 나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농가라든지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우인들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지금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죠. 예. 물론 이제 공정사회를 만들자,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하는 이 법 취지에 공감하고 또 그 이런 내용에 동의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직접 그 당사자인 우리들이 그 생계가 불투명해지고 있으니까 예.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자면 예. 이게 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우 도축두수를 비교해 보면 예. 8만 두 정도가 감소했어요. 8만 두요. 8만 두. 예. 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요. 예. 8만 두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 8만 두는 대략 1천억 원대 수준입니다. 1,000억 원대요. 네, 예. 1천억 원대 네 달 만에 예. 1천억 원대의 농가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작년 9월 그 시행이 된 이후에 한우 가격이 대략 소 한 마리당 한 140만 원 정도 예.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그 연간 80만 두 정도가 도축이 되는데 예. 이게 140만 두로 계산하면 이것도 1천억이 넘어갑니다. 예. 예. 그리고 송아지 가격이 또 그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예. 100만 원 정도 하락했어요. 송아지가 80만 두 정도 태어납니다. 이거 1천억대입니다. 이것도. 예. 예. 이게 우리 한우인들 입장으로 보면 이게 산업의 전망을 걱정할 일이 되고 예.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한우 소비의 주력은 외식업입니다. 예. 그 외식업 쪽에 한우는 고가잖아요. 예. 고가다 보니까 이 법 시행 이후에 소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도축투수가 감소하고 또 도축투수가 감소하는 문제는 어떤 우려로 그 연결이 되냐면 이게 도축투수가 감소한 만큼 사육투수가 증가를 합니다. 예. 저희가 2011년 그 최근에 한우 산업이 불황이 있었는데 예. 그때 사육투수가 300만 두였습니다. 예. 300만 두 시대에 생산비를 못 건지는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해야 할 처지에 예. 처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우인들의 위기감이 굉장히 팽배하고 있다. 예. 이제 한우 업계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한우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축두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 여파로 송아지 값마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통계 하나 인용해 드렸는데 연이어서 좀 이것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드리죠. 이 역시 좀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역시 행정연수원에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이 청탁 금지법 시행이 이제 매출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한번 여쭤봤는데 없다라는
응답도록 있다는 음성이 엇비슷했습니다. 이 조사만은 놓고 보면 그런데요. 이 조사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을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런 조사와는 좀 다르게 박일진 국장께서는 굉장히 한우업계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승환 기자, 직접 이런 그 업계라든가 얘기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죠, 전에도? 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농촌진흥청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예. 그 농촌진흥청이 이제 그 농업계에서 워낙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지난해 연말에 이제 그 농식품 소비자 패널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1,400여 명의 그 주부 등을 상대로 해서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법 이후에 선물용 농식품의 그 구매를 줄였느냐라고 했더니 한 42% 정도가 그랬다. 예. 그리고 또 41%는 앞으로도 줄이겠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품목에서 줄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우 쪽에서 줄이겠다라는 부분이 한 43%. 예. 그다음에 또 화훼가 35%. 예. 그다음에 과일이 한 13%를 이렇게 차지를 해서 예. 이 세 품목에 주로 이 그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실제로 미쳐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한우, 화훼, 그리고 과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업계에서 주장하는 게 이게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영향이냐 아니면 경기의 영향도 같이 받은 것이냐 이렇게 좀 분석을 따로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 네, 지금 전체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인데다가 예. 정부가 그동안 그 경제 정책의 실패 대응하는 정책에 어떤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예. 그리고 실질 소득이 사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게 소위 상급제, 고급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소고기는 비싼 고기인데 소득이 낮아지니까 줄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우가 소비가 줄은 가장 큰 이유를 하나는 가격이 너무 높다. 예.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연하게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김영란법과 시행과 아울러서 예. 누적적인 요인들이 같이 와서 한우 부분에 큰 타격을 준 거지 예. 단순하게 김영란법만이 그 주된 원인은 아니다. 예.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영란법과 이 그 한우라든지 이렇게 주는 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아직은 좀 검증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예. 우리가 여론이나 우리 민간인들이 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김영란법이 주는 그 충격이 그렇게 예. 크지는 않은 것이다고 예.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요인도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제가 조금 사정을 더 할까요? 그러시죠. 예. 사실 청탁금지법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 이제 취재 현장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들 분들 보면. 근데 이게 그 묘하게 이 법 시행 시기가 탄핵 정국에 따른 그 전국 불안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AI 이런 그 부분들이 중첩이 되면서 이게 체감이 상당히 증폭이 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술 먹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인들 주로 공직자라든지 언론인들 이런 분들의 어떤 소비가 좀 위축이 됐다면 예. 이런 그 현상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중첩이 되고 이러면서 한국은행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예. 그 과거 외환 위기나 2008년 무렵의 금융 위기 때하고 거의 비견될 수준으로 추락을 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소비 주체 전반으로 이 소비가 예. 그 불안이 확산이 되면서 예. 더 이 어떤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느끼는 체감의 온도가 더 커졌다고 제가 볼 때 예.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경기 침체 가도에 들어서 있었는데 김영란법이 거기에 하나 무게추를 더 얹은 꼴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면 실제 소비가 많이 들지 않았다. 예. 않았는데 다만 구조가 변했다. 고급 음식은 줄고, 예. 그다음에 중저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늘고 예.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고요. 예. 서민들 음식 같은 것은 사실상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음식점이나 주점 같은 것도 줄어든 게 과연 김영란법 때문인가를 예.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예. 이미 이전에 우리가 사드 여러 가지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예. 매출이 줄었는데 음식점이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16년 이미 1월 달부터 급격히 감소를 해서 예. 이게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영란법이
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약간 주는 것이 큰 충격으로 왔다. 이렇게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러고 통계청에서도 역시 예. 이런 음식점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불황이 예. 김영란법으로만 돌리기는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예.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희 그 한우업계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김영란법의 영향이냐 아니냐 이게 뭐 누적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김영란법의 그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했냐, 소비가 감소했냐 예. 이런 기준을 볼 때는 설 선물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명절 선물에 부동의 1위는 한우였습니다. 예. 근데 작년 9월부터 예.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순위에도 못 끼었어요. 예. 그리고 무려 그 30%, 40% 매출 하락이 있었습니다. 예. 설 선물 수요는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예. 그럼 이건 김영란법의 영향이지 예. 다른 그 뭐 경기 불황의 원인이 아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게 그 이 한우 시장이 잠식된 이 시장에 수입 농축산물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시장에 한번 뺏기면 다시 찾을 수 없잖아요. 예. 우리 농업은 공공적인 측면입니다. 예. 근데 이 공공적인 공익적인 기능이 있는 이 알겠습니다. 농업이 무너지고 예.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박대식 교수님도 뭐 한업계에 타격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아니셨고 평상시 소비까지 다 합쳐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설 명절 소비는 조금 또 다뤄 볼 필요가 있겠죠. 정부에서도 지금 이른바 그 350, 뭐 선물 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거 조정 얘기를 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 의원님? 네. 일단 시행령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식사, 선물, 경조사비인데요. 시행령 자체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보고 예. 그때 조정을 다시 하겠다라고 정해놨어요. 예. 물론 시행령은 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 조정 필요성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죠. 예. 조정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저 세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애꿎은 서민만 잡는다라는 예. 그런 불평들이 굉장히 쏟아져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매출을 보면 한우 외에 예. 중저가의 매출을 보더라도 화해 같은 경우에 또 그 밖에 시장들을 보면 상당히 위축된 소비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예. 번째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하고요. 예. 두 번째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이해하였어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시범타에 걸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논란의 시비에 들어가지 않아야겠다는 조심성 때문에 예. 상당히 큰 이유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 농가에서는 지금 농축수산물은 좀 제외를 해달라 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시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만 된다면은 농가에서는 바랄 데가 없을 텐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바람직하느냐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일단 농업은 예. 그 공익적이다. 예. 공익적인 만큼 또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예. 국민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 농업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 국민의 생명도 그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 지금 이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수입 농축산물이 20%가량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 농업 지속 가능하겠느냐 예. 하는 염려들을 농업계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부분에 보자면 대해서는 아마 그 국민들도 대체로 다 인정하실 텐데 예, 예. 다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좀 거품이 낀 선물이라든지 또 식사 대접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살려는 것이 맞느냐라는 데 대해서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농업이 그 농산물이 농축산물이 거품을 끼얹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 시장 개방을 하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는 수입산 농축산물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품질 그 농산물을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예.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그 고육지책이었죠. 그래서 이제 농업계가 그렇게 다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예. 생산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 수입산 농축산물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산물은 그 불가피하게 수입산 농축산물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예. 구조적인 한계를 무시하고 예. 단순히 그냥 그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한다고 하면 답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85.3%가 김영란법에 찬성하고 있고 예. 실제로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예. 우리가 주지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피해를 입는 부분 아까 농수축산 부분이라든지 화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에 대한 내부적인 구조조정이나 지원책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김영란법을 완화시킨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사회 선진국으로 가는 데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축산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생산비를 어쨌든 낮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좀 이 산업의 구조 중에 좀 병적인 요소가 뭐냐면 예. 생산자가 얻는 이익보다도 유통업자가 얻는 이익이 일반적으로 큽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이 축산협 협동조합이 축협이 그걸 다 유통까지 커버를 예. 해주는데 예. 우리는 축협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예. 그 중간 상인들이 훨씬 폭리를 많이 취하는 것은 예.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통 과정이라든지 생산비 또는 뭐에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자기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생산비, 그다음에 유통 비용 이런 문제의 조정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점들이요. 결국은 우리 사회층에 있어서 소비의 시장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소득 기준에서 평균 이하의 소득들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부분 이 농수차 예. 축산업들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의 피해가 우리 2018년 12월 31일까지 견디지 못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분들에게 예. 어떤 유예 기간을 주어서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유통구조의 혁신이라든지 예. 아니면 소비층의 확대라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구조적 조정이 예.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김영란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포괄적이고 또 제외된 법안에 뭐가 있냐면요. 사회 상규에 따르는 것들은 예. 예. 우리가 제외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럼 그 사회 상규가 어떤 부분인가 예. 확실히 규정을 시킬 수 있는 법문에 조금 개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일진 국장님께 제가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농축산업 그 품목을 제외를 한다면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가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공익적 기능,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 농업계 입장이니까 좀 정정하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 한우인들이 김영란법 폐지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농축산물을 좀 제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농축산물을 제외한다고 해서 김영란법의 취지가 무너지느냐?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러면 한우가 그동안에 다 뇌물이었냐? 예. 부정한 금품이었냐? 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우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 그래서 제발 이런 농업에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농업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애국지사인 거죠. 예. 이런 분들을 향해서 그 자존심이 상하는 예. 그런 얘기들은 좀 예. 상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박대수 교수님도 그런 말씀은 아니시고요. 둘 다 하고 싶은 것인데 김영란법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어찌됐건 농민도 살리고 또 이 투명사회도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이게 숙제가 이제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최인정 의원 그리고 박일진 국장에게 좀 기회를 드릴 텐데 이 법 어디 하나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씩 듣고 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상한선의 부분에 대해서 얼마까지 괜찮냐라는 말은 김영란법을 애초에 무시하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김영란법을 통해서 사회가 공정해지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예.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 아까 얘기했던 농수산축산물 등의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유통구조의 혁신이라든지 혹은 소비층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 등을 예.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는 부분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상규에 맞는 법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 관습적으로 그런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 서로 직무의 관련성 없이 어떤 규정들을 확실히 김영란법에서 고쳐줘야 된다라는 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일진 국장님. 예. 예, 그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또 금품 수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 청탁은 당연히 근절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김영란법 시행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농축산인들이 굉장히 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기회에 우리 농축산물이 바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법의 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예. 그 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예. 농축산물은 좀 제외됐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것만이 그 똑 부러진 결론이다, 답이다라고 이렇게 내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